다요.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유쾌하게 테스트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가자. 체력 테스트를 한다는 겁니까? 동석은 깜짝 놀라며 눈을 커다랗게 뜨고는 되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웃음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결혼하기가 어려운 걸 보니 마광숙 대표가 대단한 사람이긴 하군요. 시동생들이 형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내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 나이에 나보다 한참 젊은 사람들한테 체력 테스트까지 받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군요. 그러자 흥수가 몸을 앞으로 내밀며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왜요, 회장님? 자신 없으십니까? 혹시 겁이 나시는 건 아니고요? 겁이라고? 내가 유도도 했었고 요즘도 골프 치면서 건강관리는 나름대로 꾸준히 해왔네.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나이가 있으니 결혼 전에 건강검진 정도는 하고 서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건 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네. 하지만 체력 테스트라 그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긴 하네. 이때 천수가 나서서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요, 회장님, 저희 큰형님이 결혼하시고 열흘 만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 아실 텐데요. 그래서 친누님 같은 형수님이 이번 결혼에서는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회장님과 형수님 사이에 나이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회장님이 정 싫으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해서라도 회장님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시고 형수님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땐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천수의 말에 다른 형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석은 잠시 침묵 속에 형제들의 진심을 되새기듯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떤 테스트를 하겠다는 건가? 이번엔 강수가 말했습니다. 그건 비밀입니다, 회장님. 미리 다 알려드린다면 그 종목만 연습하실 거 아닙니까? 그냥 평소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강수군 자네까지 아주 만만치 않구만. 별게 다 비밀이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당황스럽긴 하지만 자네들의 생각 잘 알겠네. 형수님을 아끼는 마음은 고맙게 생각하네. 생각 좀 해보고 곧 연락하겠네. 형제들이 돌아간 후 동석은 조용히 회장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동생들이 괘씸한 생각도 들기는 했지만 형수를 진심으로 아낀다는 게 느껴져서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닥칠 현실적인 물음도 스쳤습니다. 나이도 있고 체력도 예전만큼은 아닌데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대로 물러날 수도 없지. 내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심이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하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동석은 남자답게 결심했습니다. 이 형제들 앞에서 광숙 씨를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기는 하겠지만 건강이 나쁜 건 아니니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동석은 곧 광숙에게 전화를 걸어 시동생들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에 놀란 광숙은 회장님, 시동생들이 저한테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게 체력 테스트였군요. 정말 생각도 못한 제안이네요. 그런데 무슨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비밀이라고 하면서 말을 안 해주네요. 무슨 테스트인지도 모르고 너무 걱정돼요. 제가 시동생들한테 하지 말라고 잘 말해야겠어요. 괜히 무리해서 어디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요? 광숙의 걱정에 동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광숙 씨 나요.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유쾌하게 테스트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회장님 안 된다니까요.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광숙 씨 마음은 알겠어요. 나도 처음엔 불쾌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걱정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니 이번 기회에 체력도 좀 더 증진시키고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지 증명도 해보는 기회라고 생각하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두고두고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내가 어디가 안 좋아서 테스트를 피하는 건가 의심하지 않겠어요? 광숙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지만 시동생들의 제안도 무시할 수 없어 동석이 테스트에 임한다는 단호한 말투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동석은 즉시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가장 경험 많고 유능한 강사로 스페셜 PT 받게 트레이너를 좀 알아보게. 잠시 후 여러 후보를 검토한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여러 후보 중 양치승 트레이너를 추천드립니다. 요즘 가장 영향력 있는 트레이너 중 한 명이며 실제로 톱스타들과 함께 운동해온 이력도 많다고 합니다. 방송과 유튜브 활동도 활발해서 일반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고요. 근육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훈련만큼은 아주 철저한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도 근육으로 증명하라는 말도 남겼더군요. 회장님의 이번 목적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석은 곧 휴대폰을 들어 양치승을 검색했고 화면에 뜬 사진 속에 호랑이 눈매를 가진 근육질 남자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과 체격을 보고 마음에 든 동석은 일정을 좀 일찍 마무리할 테니 오늘이라도 예약해주게라고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동석은 광숙을 위한 사랑의 체력 증명을 위해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동석은 그날 오후 바로 헬스장으로 향했고 강남에 위치한 헬스장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땀과 철의 냄새가 어우러진 진지한 훈련의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트레이닝복을 입은 채 단단한 체격으로 서 있던 양 관장은 동석에게 반갑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한 회장님이십니까?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석은 짧게 인사를 건넨 뒤 솔직하게 PT를 받으려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형수님을 아끼는 시동생들의 요청, 나이 차이를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광숙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는 자신의 진심까지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양 관장은 동석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양 관장은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호탕하게 말했습니다. 한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 아주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좋아요. 그럼 지금 바로 사랑의 PT 시작해보시죠. 그리고는 눈빛을 번뜩이며 물었습니다. 각오는 되셨습니까? 동석은 그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랑을 체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 순간 체육관의 조명이 더 밝게 비춰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한동석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첫날은 기초 체력 진단부터 시작했습니다. 인바디 측정을 통해 골격근량, 체지방률, 체수분을 확인하고 악력과 제자리 점프, 유연성 테스트까지 이어졌습니다. 양 관장은 데이터를 본 뒤 말했습니다. 평균 연배에 비해 기본 이상은 되시네요. 그래도 기초 근력부터 다시 다져야 합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PT가 시작되었습니다. 워밍업 스트레칭으로 어깨와 고관절을 푼 뒤 러닝머신에서 가볍게 달리고 본 운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처음엔 할만했지만 세트를 거듭할수록 팔이 후들거리기 시작했고 동석은 이를 악물고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팔이 꺾일 듯 버티던 순간 문득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떠오른 건 광숙이 형제들 앞에서 건강한 자신을 당당하게 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석은 숨을 몰아쉬며 흔들리던 발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들어 올렸습니다. 다음 날은 하체 강화 훈련이었습니다. 스쿼트와 레그 프레스, 런지 세트가 이어졌고 숨이 턱에 차올랐습니다. 중간에 그는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지만 술도가에서 무거운 쌀 포대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광숙을 생각하며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광숙 씨도 이런 거 들고 있을 텐데 내가 그 곁에 서려면 더 강해져야 해. 그렇게 동석은 점차 더 무거운 중량과 더 길어진 세트 수를 소화해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동석은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철퍼덕 쓰러져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매일 지쳐서 들어오는 아빠를 보고 보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뭐하고 다니세요? 저녁에 운동하시는 거 맞아요? 침대에 누운 채 한 손으로 땀을 닦은 동석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말이야.
지금 사랑을 증명하는 중이다. 보미는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빠의 저런 모습 너무 낯설다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동석의 사랑은 땀과 고통 속에서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어진 줄넘기 훈련에서 동석은 예상외로 애를 먹었습니다. 발목은 자꾸줄에 걸렸고 템포는 흐트러졌습니다. 몇 번을 뛰다 멈춰서며 숨을 골랐고 양관장이 옆에서 외쳤습니다. 줄넘기는 하체의 리듬이 생명입니다. 발이 아니라 몸 전체로 뛰셔야죠. 다시 발목이 걸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줄넘기를 해나갔습니다. 곧이어 물구나무서기 훈련도 받게 되었습니다. 양관장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세는 단순한 거꾸로 서기가 아닙니다. 그분을 위해 세상을 거꾸로 보겠다는 각오로 해보십시오. 동석은 한숨을 내쉬고 양손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50대의 몸으로 거꾸로 선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발을 올려 자세를 잡았습니다. 피가 머리로 몰려 어지럽고 손목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그 순간 뇌리 속을 스친 건 땀이 이마에 맺힌 채로 막걸리를 젓고 있는 광숙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숙 씨는 매일 이런 노동을 버텨내고 있잖아. 나라고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 그렇게 버티던 동석은 마침내 물구나무에서 천천히 내려왔고 곧바로 이어진 팔굽혀펴기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10개는 부드럽게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15개를 넘기자 팔꿈치가 꺾일 듯 아파왔고 18번째에서 가슴이 바닥에 닿은 채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양관장은 두 손을 모아 머리 위로 들고 외쳤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회장님,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양관장의 그 말은 마치 전투를 앞둔 장수에게 날리는 북소리처럼 동석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결연한 자세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만 마음속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깨는 펴졌고 팔에는 선명한 힘줄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뜨거운 의지와 자신감이 어제의 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체력 테스트의 무대는 술도가 앞마당으로 정해졌습니다. 마당에는 간이 운동기구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고자동 공장장은 사회자로 나섰고 한 손에는 마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마광숙 대표님을 얻기 위한 LX 호텔 한동석 회장님의 체력 테스트의 날입니다. 우리 한 회장님과 독수리 사형제의 피할 수 없는 체력 승부.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더 우리 마광숙 대표님을 진심으로 아끼느냐? 그것을 몸으로 증명하는 날입니다. 동석은 검정색 운동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형제들은 간편한 반팔과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이미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광숙은 술도가 안채에서 나오다 말고 그 장면을 보고 말없이 숨을 삼켰고 공주실은 양손에 응원봉을 들고 외쳤습니다. 우리 한 회장님, 화이팅이에요. 동석은 살짝 웃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알리는 고자동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종목. 남자의 자존심. 팔씨름. 고자동 공장장이 선포하자 술도가 마당에 모인 형제들과 가족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천수와 동석이었습니다. 천수는 웃으며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제가 팔힘은 자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심부름으로 쌀가마니 들고 다녔거든요. 그게 다 지금의 팔뚝이죠. 형제들이 옷살 파워 나온다며 웃었고 동석도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난 아령으로 단련한 팔뚝인데 아령과 쌀가마니 어디 한번 겨뤄봅시다. 고자동은 의자 사이에 팔씨름용 나무 테이블을 내려놓았고 양쪽에 앉은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주변은 조용해졌고 두 남자의 팔에 굵은 힘줄이 서서히 솟아올랐습니다.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압박감에 서로 눈빛이 살짝 흔들렸고 고자동이 시작 하고 외치자 동시에 팔에 힘을 주며 밀고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천수는 처음에 우위를 점하듯 손목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동안 헬스장에서 단련한 효과가 있는지 동석의 얼굴엔 크게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동석은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은 후 중심을 다시 잡고 어깨와 팔 전체에 집중했습니다. 천수의 팔에 미세한 흔들림이 생기자 동석은 틈을 놓치지 않고 순간적으로 천수의 손을 눌렀습니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천수가 버텼지만 결국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손등이 바닥을 쳤습니다. 승자는 한동석 회장님. 고자동이 외침과 동시에 형제들이 깜짝 놀라 탄성을 질렀고 공주실은 역시 우리 한 회장님 화이팅! 하고 외쳤습니다. 광숙도 숨을 죽이며 이 모습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동석이 이기자 순간 동석 씨 최고 하고 외치려다 멈칫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었습니다. 동석은 숨을 고르며 천수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우리 후배님도 만만치 않은데요. 아주 강하신 팔이에요. 천수는 쿨하게 웃으며 회장님 뚝심 인정해야겠습니다. 형수님이 든든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흥수는 회장님 한 번 이기셨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며 긴장된 분위기로 몰아갔습니다. 그때 고자동이 팔을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다들 학교 운동장으로 이동합니다. 전원 집합. 고자동은 철봉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상체 근력과 정신력의 싸움입니다. 이름하여 형수님을 지켜라. 철봉 턱걸이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형제들과 동석은 차례로 철봉 앞에 섰고 고자동은 한 명씩 기회를 주었습니다. 먼저 오천수가 나서서 간신히 7회를 올리고 내려왔습니다. 범수도 안경을 벗고 힘껏 매달렸습니다. 한이를 안고 다닌 그 힘으로 한다. 외치면서 매달렸지만 천수와 똑같이 7회를 하고는 내려왔습니다. 첫 주자는 오흥수였지만 10개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강수는 UDT 시절 매일 30개씩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하며 묵직하게 턱걸이를 이어갔고 정확한 자세로 25개로 마쳤습니다. 이어 동석이 나섰고 형제들 사이 공주실은 회장님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라며 응원했습니다. 동석은 처음에는 매끄럽게 시작했지만 점차 팔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이를 악물고 20개를 완수한 뒤 철봉에서 내려왔습니다. 강수는 회장님 연세에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감탄했고 형제들은 모두 박수를 보냈습니다. 공주실은 한서방이 강수 나이였으면 이겼다니까. 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광숙은 엄마, 결혼도 안 했는데 시동생들 앞에서 한서방이 뭐야 제발 그러지 좀 마라 하며 핀잔을 주었지만 공주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줄넘기 대결에서는 흥수가 댄서 출신답게 화려한 발놀림으로 시작했지만 동석은 압도적인 집중력과 꾸준한 리듬으로 무려 212회를 뛰며 형제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흥수도 선전했지만 198회에서 줄이 걸려 중단되었습니다. 고자동은 줄넘기 부문, 한동석 회장님의 완승을 선언했고 형제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동석은 땀을 닦으며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피 터지게 연습한 보람이 있네 하면서 뿌듯해했습니다. 광숙도 동석의 체력에 내심 놀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자동 공장장이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종을 들고 외쳤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형수님을 지키는 힘, 이름하여 사랑의 쌀포대 돌기입니다. 우리 마광숙 대표님이 위험에 빠졌을 때 안고 뛰어야 할지도 모르니까 이 경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마 대표님 대신 30kg 쌀포대를 안고 운동장을 돕니다. 오광수는 말없이 군화끈을 조이며 출전했고 한동석은 운동복 상의를 벗은 채 묵묵히 자리에 섰습니다. 형제들은 웅성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강수지. 회장님, 이건 진짜 힘드실 텐데 허리 괜찮으시려나 모르겠어요. 광숙은 걱정 어린 눈빛으로 동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자동이 종을 울리자 네 형제들과 동석은 동시에 쌀포대를 품에 안고 출발했습니다. 천수와 범수는 일찍 포기했고 역시나 강수는 훨씬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갔습니다. 몸에 익은 듯한 움직임으로 흔들림 없이 속도를 냈고 형제들이 역시 UDT 라며 환호했습니다. 반면 동석은 호흡을 조절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묵직하게 나아갔습니다. 무게감 있는 발걸음이었지만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고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바퀴째는 강수가 여유롭게 앞섰고 두 바퀴쯤 들어서며 동석은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팔이 점점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세 바퀴째 강수는 여전히 안정적인 페이스를 유지했지만 속도는 약간 줄었습니다. 쌀포대의 무게가 그의 팔과 허리에 슬슬 부담을 주기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반면 동석은 온통 땀으로 젖었지만 묵묵히 속도를 유지했고 호흡은 거칠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에 접어들 즈음 강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속도를 올렸고 결승선에 먼저 도달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팔에 쌀포대를 내려놓자 형제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곧이어 동석도 약간 늦은 걸음으로 도착했습니다. 숨을 거칠게 내쉬며 무릎을 굽혀 쌀포대를 내려놓았고 이마에 땀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공주실 여사는 감동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한서방, 광숙이 지킬 마음이 이 정도면 됐지 뭐. 강수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어도 마음엔 1등이에요. 강수는 다가와서 동석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대단하십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저도 긴장했습니다. 동석은 숨을 고르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솔직히 힘들었네. 광숙은 조용히 다가와 생수병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동석은 웃으며 병을 받았고 그녀의 손을 슬며시 잡아 말했습니다. 내가 승부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하자 광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제들은 박수를 치며 회장님 멋있었습니다. 라고 외쳤고 고자동은 종을 다시 울리며 외쳤습니다. 사랑의 쌀포대 돌기, 회장님 우리 마 대표님 지킬 자격 충분합니다. 체력 테스트를 모두 마친 뒤 4명의 형제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수가 대표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형수님의 사랑을 받으실 자격은 차고도 넘치십니다. 아주 충분하십니다. 강수와 범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그 버티는 힘 존경스럽습니다. 흥수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형수님 울리시면 바로 저희가 달려갑니다. 천수도 쿨하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형수님만 행복하시다면 우리도 이제 회장님 편입니다. 광숙이 놀란 얼굴로 형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수님, 우리 다 회장님 지지합니다. 이젠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들은 공주실은 응원봉을 휘두르며 외쳤습니다. 이제야 이 집안 진짜 보기 좋네. 동석은 만족한 듯이 술도가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광숙 씨랑 사귀어도 된다고 우리 무서운 시동생님들께서 공식적으로 허락을 해주는 겁니까? 하고 말하자 내 형제들은 그동안 죄송하다는 듯이 모두들 동석에게 경례를 하며 충성을 외쳤습니다. 동석은 너무나 뿌듯해서 내가 오늘 아주 거하게 쏠 테니까 오늘 같은 날엔 다들 한잔하러 갑시다. 동석은 마치 독수리 5형제의 맏형이 된 듯 어깨를 펴고 4명의 동생들과 함께 또 술도가 식구들과 함께 당당히 운동장을 나섰습니다. 해는 천천히 저물고 있었고 그들의 뒷모습엔 우애와 끈끈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들의 당돌한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한 회장님의 스토리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으로 구성해본 스토리이며 본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